현장 방문 임장 시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온라인에서 급매물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장이라고 부르죠. 임장은 단순히 집을 둘러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급매 여부를 판단하고 숨겨진 문제점을 발견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그렇다면 임장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매물을 보러 갔는데 집이 엉망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대부분은 실망하고 다른 매물을 찾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버려진 느낌이라면 급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임장 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집의 관리 상태입니다. 집이 버려진 느낌이면 급매 가능성이 높습니다. 쓰레기가 많고 청소가 안 된 상태, 작은 수리도 방치된 모습이라면 주목해 보세요. 이런 상태는 집주인이 더 이상 이 집에 관심이 없거나 급하게 파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본 한 매물은 거실 벽지가 찢어지고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엉망이었죠. 하지만 이 집은 시세보다 8천만 원 저렴했고 간단한 리모델링 후 5천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버려진 듯한 집이 오히려 투자 기회였던 거죠. 반면 집이 너무 깨끗하고 주인이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가격 협상이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집을 자랑하듯 설명하고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들였다고 강조한다면 급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집주인은 보통 적정 시세보다 더 받고 싶어 하죠.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세입자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가격 협상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매자를 찾기 어려워 급매로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세입자가 잦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주인과 갈등이 있는 경우도 급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예로 전세금을 문제로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세입자가 있는 집은 팔기 어렵습니다. 그런 집은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죠. 물론 이런 경우 추후 세입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그만큼 매입가가 저렴하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관련 정보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세입자는 언제 나가나요? 전세금은 얼마인가요? 세입자와 문제는 없나요? 이런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중개사의 답변을 통해 실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간혹 중개사가 세입자 문제를 숨기려 할 수도 있으니 여러 질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집주인의 태도입니다. 임장 시 집주인을 만날 수 있다면 대화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왜 파는지, 얼마나 급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집주인이 시간 여유가 있어요. 조금 기다려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급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다음 주까지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팔아야 해요 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는 급매 신호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내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한 신호예요. 처음부터 가격은 조정 불가능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면 급매가 아닐 가능성이 크죠. 임장 시 또 하나 중요한 팁은 같은 아파트나 단지의 다른 호수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시세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같은 평수, 같은 라인의 다른 층 매물과 비교하면 정확한 가격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교가 없다면 급매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장 시에는 반드시 주변 환경도 확인하세요. 앞으로 개발될 계획이 있는지, 교통은 어떤지, 소음이나 악취는 없는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가끔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집 자체가 아니라 주변 환경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급매가 아닌 그냥 시세에 맞는 가격일 수 있어요. 임장을 할 때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객관성을 잃기 쉽습니다. 이 집은 꼭 사야 해라는 생각이 들면 냉정한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항상 투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반대로 집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한 리모델링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끗한 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경쟁이 덜하고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죠. 이런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하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임장을 여러 번 다녀보면 급매물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경험이 쌓이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매물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비교 대상이 많아질수록 판단력이 향상됩니다. 임장을 통해 급매물이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나 내고를 해야 할지, 어디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모든 급매물에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급매는 일반 매물보다 얼마나 더 저렴해야 하는 걸까요? 급매 기준 설정 얼마까지 내려갈까? 급매라고 하면 얼마나 싸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급매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까지 떨어지길 기다리는 분들 많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10억짜리가 급매로 9억 3천에 나오면 엄청 저렴한 겁니다. 30% 할인을 기대하다가는 평생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급매 기준은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10%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급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고 거래 비용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주식처럼 클릭 몇 번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 절차, 세금, 중개 수수료 등 여러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남의 한 아파트는 시세가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억에 매물이 나왔죠. 많은 투자자들이 더 떨어질 거야 라며 관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물은 단 하루 만에 팔렸습니다. 1억 싼 가격, 즉 약 6.7%의 할인이었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거래였던 거죠. 그 후 같은 단지 아파트는 16억까지 올랐습니다. 8% 할인된 가격을 놓치고 오히려 4% 상승한 가격을 지켜봐야 했던 거죠. 이처럼 무리하게 20에서 30% 할인을 기대하면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물론 경매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극히 드문 일이에요.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급매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같은 단지나 지역의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보세요. 최근 3개월 내에 거래된 비슷한 조건의 집 가격보다 5% 이상 저렴하다면 급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호갱노노 앱에서 이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둘째,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하세요. 처음에 6억에 나왔다가 5억 5천으로 낮아진 매물이라면 급매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라면 집주인이 급하게 팔려는 상황일 가능성이 크죠. 이런 정보는 앞서 설명드린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물의 거래 조건을 살펴보세요. 빠른 입주 가능, 즉시 계약 가능 이런 문구가 있다면 집주인이 서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계약금을 적게 받거나 잔금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준다면 급매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조건들은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협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은 시장 상황에 따라 급매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시세보다 3에서 5% 저렴해도 급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집이 빠르게 팔리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할인된 가격은 드물기 때문이죠. 반면 하락장에서는 10% 이상 저렴해야 급매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내려가는 상황이니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 호황기 때 한 고객은 시세보다 3% 저렴한 매물을 발견했지만 더 떨어질 거야 라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아파트는 즉시 팔렸고 3개월 후 10% 이상 상승했죠. 반면 2023년 침체기에는 시세보다 8% 저렴한 매물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할인율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또한 급매 기준은 지역과 가격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강남 같은 인기 지역은 2에서 3%만 저렴해도 급매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 소도시는 10% 이상 저렴해야 급매라고 할 수 있죠. 고가 물건일수록 퍼센트로는 작아도 금액으로는 큰 차이가 납니다. 20억 아파트의 5%는 1억입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할인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급매는 시세보다 5에서 10%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현실적인 기준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기회입니다. 2에서 30% 할인을 기대하다가는 평생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부동산은 장기 투자 자산이니 적절한 할인율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급매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민하고 망설이다 보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급매는 결단력 싸움입니다. 시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그렇다면 결단력을 가지고 급매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급매물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생각 좀 해볼까요? 아니면 바로 계약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의 투자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성공의 핵심이죠.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안타까운 실패 사례는 좋은 매물을 발견하고도 결정을 미루다가 놓치는 경우입니다. 조금 더 떨어질 거야. 다른 매물도 좀 더 보고 결정할게요. 이런 망설임이 결국 기회를 놓치는 원인이 되죠. 급매물은 말 그대로 급하게 팔리는 물건입니다. 오래 시장에 남아있지 않아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고객이 강남에 좋은 급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시세보다 1억 이상 저렴했죠. 그런데 주말에 가족과 상의하고 월요일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불과 이틀을 기다렸을 뿐인데 월요일에 연락했을 때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2억 이상 비싸게 나왔죠. 또 다른 사례로 어떤 투자자는 좋은 매물을 보고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낮은 가격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매물은 이미 시세보다 7% 저렴한 급매였습니다. 결국 그 매물은 다른 구매자에게 팔렸고 6개월 후 시세는 15% 상승했습니다. 급매가 나왔을 때 빠르게 결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실거래가와 최근 호가를 잘 알고 있어야 급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 지역의 시세를 꾸준히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하죠. 그래야 급매가 나왔을 때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 기준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의 얼마 정도 가격대의 물건을 찾고 있는지 명확히 해두세요.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라면 즉시 계약할지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매물을 보고 나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셋째, 자금 계획을 확실히 세워두어야 합니다. 급매물은 빠른 거래가 핵심입니다. 계약금을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지, 중도금과 잔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미리 한도를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사전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계획이 불확실하면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고 그만큼 기회를 놓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넷째, 부동산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세요.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필요할 때 바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세금 문제나 법적 이슈가 있는 물건의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언이 중요합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없으면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서두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점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리관계, 세금, 건물 상태 등 핵심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매라도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면 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점검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고객들에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라고 조언합니다. 매물을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고 임장 시 빠르게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적인 판단을 줄이고 객관적으로 물건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시간도 단축할 수 있죠. 결단력의 핵심은 준비된 자신감입니다. 무작정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죠. 시장에 대한 이해, 명확한 투자 기준, 탄탄한 자금 계획, 전문가 네트워크가 있다면 자신 있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알림이 오거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단력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살 걸 그랬어요. 급매물을 보고도 망설이다가 놓친 후 시세가 오르고 나서야 후회하는 거죠. 급매 상황에서 흥정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이미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온 물건인데 더 가격을 낮추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매는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므로 무리한 가격 협상보다는 빠른 계약 성사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약간의 내고는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죠.
마지막으로 결단력은 경험을 통해 키워집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매물을 보고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면서 판단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경험을 쌓아가며 결단력을 키워나가세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까요? 정리하겠습니다. 급매물을 잡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지금까지 급매물을 찾고 잡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급매물 투자의 성공은 준비된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과 친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시장 상황에 대해 대화하며 신뢰 관계를 쌓아가세요. 실제로 제가 만난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모두 특정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꾸준함이 결국 좋은 정보를 얻는 비결이었습니다. 둘째,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갈아타기, 세금 이슈, 긴급자금 급매. 이 세 가지 상황을 이해하면 어디서 급매물을 찾아야 할지 감이 옵니다. 예를 들어 새 아파트 입주 시기가 다가오는 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지를 주목하면 갈아타기 급매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세금 정책이 바뀔 때는 세금 이슈로 인한 급매가 증가하죠. 제 경험으로는 급매물은 패턴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급매가 나옵니다. 이런 패턴을 파악해 두면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셋째, 온라인에서도 효과적으로 급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순으로 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조건의 매물을 비교하고 가격 변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알림 설정을 활용하고 등록일과 키워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온라인 정보만으로는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세요. 넷째, 임장 시에는 지배 관리 상태, 세입자 상황, 집주인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하지만 표면적인 문제에 현혹되지 말고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급매 기준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시세 대비 5에서 10% 저렴하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급매입니다. 시장 상황, 지역, 가격대에 따라 급매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급매는 결단력 싸움입니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 명확한 투자 기준, 탄탄한 자금 계획, 전문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관심 지역의 부동산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시장 상황을 꾸준히 파악하세요. 투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두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결단력 있게 행동하세요. 이런 준비와 행동이 결국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제가 10년 넘게 투자와 부동산 중개사로 일하며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것들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통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이죠.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부동산 투자 노하우와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급매물을 잡은 후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함께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임차인 관리, 세금 최적화 방안 등 실전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도 계속해서 공유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마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